오늘의 사건 파일. 세상의 끝에선 남장소녀, 운명의 상대를 만나다. 추리 포인트. 1. 추사 김정희가 감탄한 글의 주인공은 누구? 2. 14살 소녀가 남장을 하고 금강산으로 간 까닭은? 3. 압록강을 앞에 두고 자유와 운명 중 그녀의 선택은? 4. 서로의 결핍과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두 사람의 만남. 그 결과는? 지금 시작합니다. 1853년, 철종 4년. 경기도 과천에 응거 중이던 추사 김정희가 한 통의 글을 받습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 아내가 쓴 제문. 추사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들어 기이하고 뛰어난 문장이 있단 말인가. 평생 수천 점의 글과 작품을 남긴 추사입니다. 그 추사가 이토록 감탄한 글. 그 글을 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역사탐정 정설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사가 놀랄 만큼 빼어난 글재주를 가졌던 한 여인, 14살의 남장을 하고 조선을 유람한 당찬 소녀였던 금원과 신분의 굴레에 갇힌 그녀를 세상으로 이끌어낸 사내 터키, 기록 사이에 숨겨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추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소녀에서 사회적 금기를 깨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긴 여인, 당시 조선의 파격의 아이콘이 된 김금원. 금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한 두 사람의 서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기록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사가 그 글을 받기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30년, 강원도 원주. 금원아, 이 밤에 무슨 일이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저 떠나려고요.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년이면 15이 되고 15이면 기적에 올라요. 그러면 평생 이 담장을 벗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되겠지요. 그 전에 이곳을 떠나 세상을 보고 싶어요. 떠나면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니? 우선 금강산을 보고 싶어요.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어본 곳들, 관동 팔경도, 그리고 압록강도. 모두 얼마나 먼 곳인데. 천리가 넘는 길이야. 도적패에 산짐승도 있고. 여자 혼자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남장을 할 거예요. 경로도 숙소도 노잣돈도 이미 다 생각해뒀어요. 네가 여인이라는 것이 들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도 알아요, 어머니. 그래도 가고 싶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작은 관아에 갇힌 귀신이 되느니 걷다가 길 위에서 죽겠어요. 나도 안단다.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연회에서 술을 따르고 시를 읊고 춤을 추고 평생 관아에 매여 사는 삶.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머니, 그래. 떠나렴. 저 강을 건너 조선이 아닌 어딘가에서 살아도 돼. 관기에 굴레 없이 살아도 돼.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금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어머니를 안고 있을 뿐입니다. 금원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 굴레를 너에게까지 더 씌워버려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어디서든 살아남을 거예요. 이 장면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가 남긴 책 호동설악기의 금원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의 뜻을 알고 허락하였다. 14살 소녀가 홀로 천리길을 떠난다는 것, 부모의 묵인 혹은 눈물 어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금원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금원 자신도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금호는 떠났습니다. 머리를 동자처럼 닦고 남장 도포를 걸치고 제천 의린지를 지나 단양 팔겸을 거쳐 금강산으로. 이것이 만폭동인가. 만갈래의 폭포가 쏟아진다더니 정녕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늘이 나를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불운이지만 산수를 즐기는 성품과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쓸 재주까지 주셨으니 이 마음을, 이 벅참을 쓰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낸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 전부 기록해야겠구나. 내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이 문장은 금원이 호동설악기에 직접 쓴 말입니다. 기이하고 뛰어난 산수를 볼 성품과 쓸 재주를 함께 주셨으니 어찌 이를 기록하지 않겠는가. 14살 소녀의 가슴 속에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에 이렇게 당찬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신분이라는 굴레조차 그녀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강산의 내강과 외강, 해금강, 관동 팔경의 청관정, 낙산사, 월송정, 하남을 거쳐 마침내 조선의 북쪽 끝 의주. 수개월에 걸쳐 금호는 이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압록강. 만리 밖에서 흘러온 물결이 저렇게 넘실대는구나. 강 너머 저 멀리 이국의 땅이 보여. 규방의 좁은 창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광경이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저 강만 건너면 더 이상 조선의 법도도 관기의 굴레도 나를 붙잡지 못한다.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건너면 자유다. 아무도 나를 기생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관아에서는 도망친 기생의 가족을 추궁하겠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나 하나 자유로워지려고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어. 도망쳐서 얻는 자유는 또 다른 감옥이겠지. 돌아가자. 돌아가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길을 찾아야지. 금호는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호동설악기에 금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군자는 족한 줄 알고 그칠 줄 아는 법. 수건을 잃었으니 이만하면 족하다. 담담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 줄에 담긴 그녀의 고통과 그것을 떨쳐낸 단호한 결정에 감동합니다. 14살 소녀가 세상 속으로 떠난 것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드넓은 세상을 보고 자유의 가능성을 알았는데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특히 돌아갈 곳이 관기의 삶이라면 말이죠. 금원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너 자유를 얻는 것, 다른 하나는 돌아가서 운명과 마주하는 것. 자유를 선택했다면 금원은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이.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의 그녀와 돌아올 때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돌아옴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겠죠. 그렇게 금원은 남장 도포를 벗었습니다. 남장을 벗어버리니 비로소 여자가 되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도망쳐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운명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한 것. 그것이 금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1831년 금원은 원주 관아의 기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15살. 이제 그녀는 관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기생들과 달랐을 겁니다. 그 눈에는 금강산의 만폭동이 서려 있었고 압록강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었을 테니까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어디서든 감출 수 없이 빛이 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금호는 김덕희라는 선비를 만납니다. 김덕희, 서울 출신. 이 시점에서 그에게는 아무런 관직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한마디로 김덕희는 이름 없는 한량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의 하늘 경계에 한 채의 서남이 있네. 산 북쪽에서 울리는 맑은 종소리가 남쪽으로 메아리친다. 흰 구름이 부딪혀 일어나 골짜기 밖으로 열리고 밝은 달이 고요한 못 속에 잠기도록 불러들이네. 마음이 맑아져 문득 이 허무한 삶이 꿈 같음을 깨닫고 정막 속에서 마치 옛 부처의 담론을 듣는 듯하구나. 53존 계신 맑고 깨끗한 경계여. 신령이 통하는 100겁 지혜의 등불을 더듬는다. 자네는 거짓을 진실처럼 들리게 하는 묘한 재주를 가졌군. 제게 하신 말씀인가요, 나으리? 조금 전에 읊은 금강산에 대한 시 말일세. 자네가 지은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들은 것으로 옮긴 것인가? 그것이 왜 궁금하십니까? 남이 지은 것을 읊었다면 들은 것을 진짜처럼 꾸며내는 재주가 대단하기 하는 말일세. 나으리는 칭찬을 비난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이쿠, 비난으로 들렸나 보군. 내가 워낙 기만을 싫어하는지라. 제 글에 거짓은 한자도 없습니다. 직접 지었다? 그렇다면 보지도 못한 풍경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니 조선 최고의 허풍쟁이라 하기에도 손색이 없지 않나? 나으리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거겠지요. 그럼 소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잠깐, 지금 금강산을 직접 가보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네, 가보았습니다. 어린 여인의 몸으로? 어린 여인의 몸이 아니라 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었죠. 그렇다면 큰 실례를 저질렀군. 사과하겠네. 이리 바로 사과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뜻으로 금강산을 다녀온 이야기 전부 제대로 들려주겠나? 길고 또 지루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일 등청해야 할 관직이 있는 것도 아닌 한량이니 시간은 넘쳐난다네. 시작해보게.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금호는 관기였기에 원주를 떠날 수 없었으니 김덕희가 어떤 이유로 원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만났으리라 추측합니다. 이상한 남자. 그는 어떻게 저 어린 관기의 남다른 눈빛을 알아본 것일까요? 누구도 몰랐을 이야기를 덕희는 듣습니다. 14살에 혼자 첫일을 걸은 여인의 이야기를. 그래서 압록강 앞에서 돌아왔다는 말이군. 그리 되었습니다. 건넜으면 자유를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대체 왜? 그 자유는 제가 원하는 자유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도망쳐서 얻은 자유라면 저에게 또 다른 굴레가 되었을 테지요. 왜 돌아온 거지?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오. 진짜 이유라니. 나으리는 참으로 이상한 분이 아닙니까? 어찌 계속 저의 속매를 꺼내려 하시는지요. 실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어머니께서 어떤 고초를 겪으실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를 눈앞에 두고 가족 때문에 돌아왔다는 말이군. 결국 그렇게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나 봅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만 물러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군. 책임질 가족이 없다면 그땐
그 강을 건널 텐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생각해보게. 날이 밝으면 나는 관아에 청할 걸세. 자네를 데려가겠노라고. 저를 데려가신다니 농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야. 진정으로 자네의 선택이 궁금해졌어. 어떤가? 나는 어차피 평판이랄 것도 없는 세도가 서울 나부랭이니 관기를 맞아들인다고 한들 사나흘 욕먹으면 그만 일터. 하지만 자네는 그걸로 기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한두 달만 견디다 나만 입 다물면 자네는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네. 나는 궁금함을 풀어서 좋고 자네는 자유를 얻어서 좋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나으리께서 진정 저를 데려가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제게 무슨 힘이 있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미천한 관기라도 제 서방이 될 리가 누구인지는 알아야지요. 나으리는 누구십니까? 방금 말하지 않았나? 일개 서울 나부랭이라고? 서얼이니 평판이니 그런 것을 여쭐 게 아닙니다. 나으리는 진정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지? 자네처럼 영민한이라면 어제 그 연회에서 금세 눈치챘겠지. 아비는 세도가 양반이지만 어미는 신분 낮은 첩. 어찌해도 저찌해도 잘 안 되는 조선 천지에 널리고 널린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일 뿐이야. 어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일단 이상한 분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를 풀어주겠다 하셨지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나으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셈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를 풀어주겠다? 나으리께서 속에 감추어 두신 뻔하지 않은 이야기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으리도 좀 편안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강을 건널지 말지는 나으리의 이야기가 끝나면 생각해보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나으리 덕에 이리저리 불려다닐 관기 신세에서 벗어낼 테니 시간은 넘쳐납니다. 시작해 보시지요. 어이쿠, 당할 수가 없구먼. 김덕희는 금혼을 만나고 바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혼인 이후 김덕희의 이력입니다. 금혼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이름이 없던 사람이 혼인 후 세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1839년 규장각 검서관, 1844년 사헌부 감찰, 1845년 종이품 의주 부윤. 서울 출신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특히 의주 부윤은 청나라와의 무역, 외교, 국경의 치안까지 다루는 요직입니다. 조정에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김덕희가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날 밤 금혼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누구십니까? 그리고 덕희의 대답 속에서 금혼은 읽어냈습니다. 벽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덕희가 금혼의 눈빛을 알아본 것처럼 금혼 또한 덕희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열망과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 그것이 이 부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845년 김덕희가 의주 부윤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금혼은 다시 한번 압록강 앞에 섭니다. 15년 전 남장을 하고 홀로 걸었던 그 길을 이번에는 부윤의 부인으로 함께 걸어서 왔습니다. 금원, 또 여기 있었어. 오셨습니까, 나으리? 무얼 그리 보고 있으시오? 언제 보아도 가슴이 에일 것 같은 풍경이라 넋을 잃고 있었나 봅니다. 순간 그대가 강을 건너려나 싶어
날듯이 달려왔지 뭐요. 나으리도 참 짓궂은 농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농담은 무슨, 내 이 식은땀 난 것 좀 보시오. 부윤 영감, 채통을 좀 지키시지요. 알겠소. 당신 말처럼 언제 보아도 참으로 장엄한 풍경이구려. 저 멀리서 바라보자니 15년 전 어린 소녀였던 당신이 저 강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 그땐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운명에서 도망치는 것도 운명을 마주하는 것도 어린 제게는 어느 하나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소? 하긴 그때 돌아선 덕에 이리 다정한 지아비를 만났으니 천만다행 아니겠소? 그 말씀을 들으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이 강을 건너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이쿠, 그래서야 약속이 다르지 않소. 내 속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더니 그새 마음이 바뀐 것이오? 나으리께서 이렇게나 수다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직도 그리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린 약속이니 열심히 들어드릴 수밖에요. 그 약속을 한 밤으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군. 당신은 당신의 말대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여전히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해 미안하오. 나으리는 셈이 확실하신 분 아닙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려. 말이 나왔으니 말이오만 당신도 실은 내 이야기가 재미나서 내 옆에 있는 것 아니오? 어디 가시오 금원. 기다리시오. 두 번째 압록강. 같은 강이지만 15년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주에서의 2년 동안 김덕희는 막대한 재력을 축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추측의 이유는 2년 후 한양으로 돌아온 덕희의 행보에서 보여지죠. 관직에서 물러난 덕희는 마침내 금원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엄청난 재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금원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역사탐정 정설록과 함께 1847년의 한양으로 함께 가보시죠. 다음 단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설록의 수사팀에 합류하세요.